지금 이 아이를 살리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아직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갓난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왕비의 자리란 생명을 지키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언제나 조용한 전쟁터였습니다. 왕이 중심에 있는 나라였지만 실제로 권력을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왕비와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왕비는 단순한 왕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왕비는 왕통을 이어갈 존재를 만들어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아들을 낳는 순간 권력이 결정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궁에 들어온 날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 높은 담장과 무거운 문, 그리고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 누구도 크게 소리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웃음도 계산이고 눈물도 전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아끼고 있었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왕자의 탄생. 왕비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그 순간 궁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오늘은 서로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하나로 권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선의 역사 속에서는 왕비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위협을 받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사건처럼 왕비와 후궁 사이의 권력 싸움은 실제 역사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왕비의 자리를 위협하고 왕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 싸움은 결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독이 사용되기도 했고 모함이 오가기도 했고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그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가 사라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착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것인지.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저뿐만 아니라 조선의 운명까지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왕비. 왕비 마마를 폐하라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궁궐 전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왕비의 자리는 단순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태로운 자리였습니다. 왕비는 나라의 어머니로 불렸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눈과 귀가 집중되는 존재였습니다. 특히 왕의 총애가 다른 곳으로 향하는 순간 왕비의 자리는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궁궐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올린 상소 한 장, 보이지 않는 소문 하나가 사람의 운명을 뒤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궁안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무난 인사를 올리고 차를 올리고 일상을 이어갔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던 이들이 오늘은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왕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조선의 역사에서 왕비가 폐위되는 일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연산군 시기 패비윤씨 사건, 그리고 훗날 인현왕후가 폐위되었다가 복이 된 사건처럼 왕비의 자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더 침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 어느 날 궁녀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습니다. 요즘 궁 밖에서 이상한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모함이 시작된 것입니다. 왕비를 끌어내리기 위한 가장 흔한 방법.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심을 심습니다. 왕비가 권력을 탐한다더라. 왕비가 후궁을 해치려 했다더라. 그런 말들은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귀에 들어가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왕이 저를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궁안이 시끄럽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그것이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이냐? 그 순간 저는 숨을 고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의 판단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왕이 의심하면 그것이 죄가 되고 왕이 믿으면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무엇을 믿느냐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궁 안에서는 더 많은 말들이 돌기 시작했고 밖에서는 상소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에서는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한 궁궐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를 끌어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버틸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날 것인지.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싸움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하께서 다른 여인을 중전으로 세우려 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현실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궁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왕비의 자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둘러싼 싸움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마음 대신들의 권력 가문의 이해관계. 이 세 가지가 얽히면서 왕비의 자리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왕의 총애였습니다. 왕이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궁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역사에서는 왕의 총애를 받은 후궁이 왕비를 밀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장희빈은 숙종의 총애를 받으며 결국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대신들의 치열한 권력 싸움이 있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대립, 정치 세력이 왕비를 중심으로 갈라졌습니다.
저 역시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파장은 조정 전체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녀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조심스러움이었다면 이제는 확신이었습니다. 곧 바뀐다.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왕이 특정 후궁을 자주 찾기 시작했고 그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총애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이동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의 자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쉽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자신뿐 아니라 가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버텨야 하는가?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두 여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이 싸움은 조선을 움직이는 권력의 싸움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대신 흐름을 보겠다고.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에서 힘이 모이고 있는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한 대신이 비밀스럽게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말은 협박이기도 했고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도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기다리겠습니다.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한 번 움직이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기다림이 결국 더 큰 폭풍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며칠 뒤 궁 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결정은 단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선 전체를 뒤흔들 사건이 될 것이었습니다. 중전을 폐위하라는 교지가 곧 내려질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궁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왕비를 끌어내릴 수 없었습니다. 조선은 명분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왕비를 폐위하려면 반드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죄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작은 실수를 부풀리고 소문을 사실처럼 굳히는 일. 그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이름이 적힌 상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중전이 후궁을 시기하여 해하려 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이런 말이 올라오면 그 다음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움직이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조선 역사에서도 왕비의 폐위는 단순히 왕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현왕 후 폐위 사건은 정치 세력 간의 싸움 속에서 이루어졌고 왕비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흐름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과 저 단 둘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왕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 왕비의 자리는 한번 흔들리면 다시 바로 서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궁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저를 정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중전을 폐위한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비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궁에서 나가야 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궁을 나서는 길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버텼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의 궁궐은 다시 한번 더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하께서 다시 중전을 모셔오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궁을 나서던 그날 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 문을 넘는 순간 제 이름도 자리도 존재도 모두 그 안에 두고 나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다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권력은 한번 무너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뒤부터 더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궁을 떠난 뒤에도 궁궐 안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여인이 결국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권력이 모였고 궁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결코 오래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왕비의 자리는 올라가는 순간부터 무너질 준비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를 향해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웃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시선, 거리 두는 태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긋기. 그것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너무 빠르게 올라간 사람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권력은 균형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가지는 순간 다른 힘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 역시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상한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왕비가 지나치게 권력을 휘두른다. 주술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말들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 소문은 진실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더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왕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선을 넘었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에서도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이유로 사약을 받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왕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총애는 순식간에 식었고 권력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를 다시 부르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이 다시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궁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길이었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두려움이었고 쫓겨날 때는 허무였고 지금은 알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궁의 문을 다시 넘는 순간 수많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놀람, 경계, 그리고 침묵.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다시 왕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예전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지켜야 할 자리가 아니라 버텨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왕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책감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무너지지만 결국 모두가 상처를 입는 싸움이라는 것을. 궁궐의 권력은 누군가를 반드시 밀어내야 유지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초가 아닌 궁 안에서 밤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궁궐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잠시일 뿐이라는 것을. 언제든 다시 같은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권력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더 큰 피를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말합니다. 왕비와 후궁의 싸움.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권력, 정치, 가문, 그리고 생존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저는 끝내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틴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조선의 궁궐에서는 같은 싸움이 이름만 바뀐 채 반복됩니다. 왕비가 바뀌고 후궁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어도 그 싸움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누군가가 같은 선택의 순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도 저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